신혜자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해나 염색에 대한 배합과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자입니다. 오늘은 반죽하는 비율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해나 마헨디라는 식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붉은 단백질이죠. 이 식물인데 얘만 가지고 물을 들이면 꽃물이다 보니까 빠져요. 옛날 봉숭아 꽃물 들일 때 물 잘 들려고 백반도 넣고 그랬잖아요. 소금도 넣고. 그렇듯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베이스 색이고요. 이걸 5대1로 첨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암나라는 열매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많은 비타민 C를 가진 열매예요. 그 암나라는 가루를 5대1로 넣어야 돼요. 이 열매예요. 옛날에 해경궁 홍씨라는 책에 보면 그 친정어머니 김씨가 머슴들을 옷 가물 들이고 잿물 들여서 그 하얀 옷을 때 타지 않게 물들였을 때도 간물 빠지지 않게 감잎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똑같이 암나라를 5대1 정도는 넣어줘야지 이 꽃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탈모도 방지돼요. 얘가 주성분이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매 가루예요. 제가 이걸 100g인데 다 넣는 거는 오렌지를 500g 넣기 위해서 이 색이 다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해나구나 이거 드리면 되겠지 하면 색이 물이 잘 빠져요. 물이 잘 빠지고 색깔도 깊지 않고 그래서 5대1 정도로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시아 오보바타라는 식물인데 얘가 색은 없어요. 근데 얼굴에 기미도 빼고요. 그 상한 손상된 머리 살균 소독 겸 이렇게 그 윤기를 줄 때 쓰는 허브예요. 카시아 오보바타라는 풀이거든요. 이것도 허브거든요. 이것도 5대1로 넣어주면 머리결이 더 굵어지고 윤기가 더 나요. 예. 기본적인 해나 하면 이 세 가지를 비율을 5대1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주 물도 안 빠지면서 윤기도 나면서 이런 거가 한데 보통 원장님들한테 이런 비율을 가르쳐서 꼭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어차피 소모되는 양은 같은데도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꼭 이런 비율로 해주시면 집에서 해주시면 머리도 윤기 나고 꽃물도 덜 빠지고 색도 깊어서 예쁘고 탈모도 방지되고 아까 보셨죠? 제가 요즘에는 색을 안 내리려고 암나를 하나 더 넣어요. 탈모도 워낙 사람들이 심하고 해서 제가 일부러 요즘에는 깊은 색으로 우려내려고 앞날을 하나 더 넣거든요. 저희는 5대2 정도로 지금은 쓰고 있어요. 표준으로 쓰고 있다가 그러니까 손님들 머리가 더 물이 덜 빠지고 색이 깊어서 그리고 팁은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은 꽃물을 진하게 드리고 싶으면 커피 원액에다 반죽을 하셔도 좋아요. 커피도 오래 마시면 이가 왜 갈색으로 변한다잖아요. 거기가 검은색 그 색소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도는 그 고추장 농도 정도로 너무 반죽이 연하면 색깔도 연하고 머리가 단백질 양이 적어서 덜 윤기 나고요. 너무 반죽을 되게 하면 바를 때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고추장 정도로 부드럽게 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바르기가 좋아요. 저희는 그 전문 업체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해나 오렌지 꽃물 5스푼, 암나 2스푼, 카시아 오보바타 1스푼 하면 비율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도 안 빠지고 색도 깊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숱이 많고 길다 하면 그 비율로 배를 늘리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짧은 머리, 이 뿌리 염색 정도 하실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헤나는 두피 테라피라서 양을 많이 가지고 마사지 하듯이 흠뻑 감싸줘야지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반죽을 하다 보니까 제빵기로 해야 돼요. 하루에 몇 개씩 소모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다 반죽이 고와질 때까지 해버리면 또 색소가 날아가요. 제가 오랜 그 반죽에서 오는 건데요. 적당히 해서 이게 해놔야 이게 색이 우러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와진다는 말 아시죠? 엄마들이 옛날 반죽 너무 이 기계로 이렇게 끝까지 아니 뭐 이렇게 반죽을 잘 너무 저어버리면 또 색소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그 신비로운 색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양이 많으니까 어깨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해서 미리서 해서 완전하게 저으시지 말고 그 적당히 가루와 수분을 먹게 해서 어우러지게 한 2-3시간 정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색소도 우러내고 숙성돼서 색이 예뻐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다 안 젓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헤나 반죽도 음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힘을 들여서 너무 저어버리면 색소가 그 신비로운 색의 분자들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반죽을 해서 어우러지게 서로 자기네들이 수분을 함으면서 풀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 몇 시간 덮어 놓으면요 반죽도 그 찰지면서 예쁘거든요. 색소가 참 신비로운 거더라고. 식물이 자연이라는 게 인공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급하게 반죽을 다 저어서 해버리면 또 색소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 헤나 그 시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도 공을 들여야 돼서 이렇게 기를 넣어야 되지만 이렇게 헤나 반죽도 이렇게 치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러나서 숙성이 되게 해야지 한꺼번에 무리하게 반죽을 곱게 끝까지 해버리면 색소가 다 날아가요. 그것도 동백오일이 보습과 윤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에 동백오일을 이렇게 넣어서 치대 놓으면 이제 더 반죽이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헤나도 더 윤기와 이렇게 보습력이 더하고요. 밀가루 치대 놓을 때 쫀득쫀득하라고 왜 오일 식용유나 이런 거 약간 올리브유 같은 거 넣어서 반죽 치대서 덮어 놓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원리도. 그래서 헤나가 허브이고 꽃물이다 보니까 무리한 힘을 가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반죽보다는 적당하게 해서 수분끼리 서로 흡착이 되면서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서너 시간 자연적으로 숙성이 되도록 해서 하시는 게 가장 그 신비한 꽃물을 보관하는 길이에요. 반죽에.